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. 이거는 지금 대선 후보 지위 인정입니까? 예, 두 가지 다 나왔다고 하는군요.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. 이거 기각됐고 또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도 기각했습니다.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? 일단 지위 후보지 인정 그 가처분 기각 의미는 일단 후보 지위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로 선정됐는데 그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무효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러면 그때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처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고, 다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그 정당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당대 전국위원회죠. 전국위원회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사실은 저 부분을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컨대 만약에 거기서 한덕수 후보나 제3자를 갖다가 다른 후보로 결정을 해요. 그럼 그 후보로 결정한 그 해당 결정 자체에 대해서 효력금지 가처분은 가능할 수 있어도 전당대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은 요건과 절차가 정확히 충족됐다면 그건 법원의 영역이 아니다.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런 그 두 개의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설 변호사님. 네.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.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전당대회를 막아달라, 전국위원회 막아달라.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 전국위와 전당대회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. 오늘 나온, 발표는 못하지만 오늘 끝낸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후보를 최종 지명한다. 사실상 후보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뭐 일단 아까 이양수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스탑 앤 고거든요. 이제 스탑을 할지 고를 할지 이제 뭐 비대위가 아마 결정을 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특히나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뭐 바로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, 내부적으로만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득이 될 것이냐,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이제 윤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이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자 교체에 대한 건으로 해가지고 만약 최종 지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바꾸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, 특히나 후보 교체를 단일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 비공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그 정당성마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내일 전당대가 열릴지, 그러니까 11일 날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게 곧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또 법원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성채훈 부회장님 보시죠. 네. 지금 최종 후보자 지명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한 전국위와 이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. 법원의 결정문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법원에서 어떤 정당의 결정,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. 오늘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서 결국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용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당원이나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선택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, 보수 지지층이 과연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김문수 후보가 참석했던 그 전당대회, 그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김문수 후보 아까 다른 또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냐, 다 뻔하게 예측되던 상황 아니었냐, 김문수 후보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왜냐면은
그 의총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죠. 5월 3일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날 밤에 그 권선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찾아와서 바로 단일화 얘기부터 꺼냈다. 오늘 꽃다발 전달받았잖아요. 그 꽃다발이 6일이나 걸린 겁니다. 5월 3일 밤에 꽃다발을 전달해줬어야죠. 후보로 선출된 사람에게 꽃다발 전달해주고 선대위 구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논의했어야 되는데 바로 선 단일화 후 선대위 구성이라는 얘기를 했으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일 이번 주말에 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후보 교체가 된다. 그러면은 이 전통 있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번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공표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. 예. 이거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.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될 텐데 과연 그 결정을 전국위원회에서 할 것인가? 저는 타당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단 한 번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 그리고 그 토론도 한 번 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후보 교체를 단행한다? 과연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.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굳이 후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시너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도 디너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자, 법원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열도록 냈지만 거기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한다면 그 가처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. 의총 얘기를 하셨는데요. 박 대변인 같이 보시죠. 예. 지금 뭐 꽃도 주고 서로 하트도 보내고 아주 초반에 분위기 좋았어요.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결국 모두 다 뿌리친 셈이 됐습니다. 당 지도부 반응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.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.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.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